서귀포시 법한동. 해방 직후 일본의 많은 주민들이 건너갔던 제주의 마을 중 한 곳입니다. 삶이 어려웠던 당시 제주는 제일동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1947년 1월에 있었던 복시환 사건은 아직도 법한마을 사람들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우리 법한 출신 교포들이 일본에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고향에서 그 어려운 생활을 했던 걸 생각하면서 마을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데 몰입회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걸 강탈한다는 건 굉장히 좀 주민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일이죠. 안녕하십니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내 일간신문에서 4.3 취재 반장을 맡으면서 복시환 사건을 상세히 취재했던 양조은 씨를 만나봤습니다. 복시환 사건은 도내 신문사는 물론이고 4.3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주목한 사건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복시환 사건이 주목을 받았던 걸까요? 밀수 선박으로 납포되면서 시작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어찌 보면 단순한 사건, 몰입회가 끼어들고 하는 정도의 어떤 단순한 사건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제주 현대사를 요동친 제주 4.3 사건과 연결되고 그 폭풍우 속에 이 사건이 연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1947년 일본 오사카. 오사카에는 특히 제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서귀포시 법한리가 고향인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그들은 주로 고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 타국에서 열심히 돈을 번 후 고향으로 다시 돈과 생필품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고향 생각으로 가득했죠. 지금 제주에서니 먹을 거 어서그네 그 감자 빼떼기로 사람 떼냄 수다. 그 쏠은 눈시성 초잡아도 없댄 맛이. 그 오죽하면 그 식계 때 조상들한테 올릴 그 쌀 한 벙을 업대놓고 가게. 에휴 참. 경헌디도 공출이다 뭐다 행 빼내가는 거 하된 허여라. 배골란 바당에 간 고매기 잡고 토 뜯어당 밥행 먹음짠 허여라. 이번에도 우리가 고향 사람들 호금 도와삭혀. 맞아 마시. 그 이리서 우리가 영 저 빼빠지게 일하는 것도 그 제주 이신 식구들 먹여 살리자면 영하는 거 아닐까? 경하고 그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간 때는 수다. 그 전기 설치할까 하고 그 아이들 공부할 때 쓸 연필하고 공책 좀 챙겨 보내게 마시. 경에게 며칠 있으면 복시가 뜬대면서 그 편에 보내면 될거라. 저기 네가 책임져 댕겨오라. 예. 경합주? 예. 일본 오사카에 있는 법한리 건친회에서는 굶주림과 생활고에 허덕이는 고향 사람들을 생각하며 전기 가설에 필요한 전기 자재며 학용품, 옷가지 등을 챙깁니다. 우리 이제 일본 가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어렵게 돈을 모으죠. 그런 것을 이제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어야겠다. 그런 마음의 발로해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생필품을 구하고 고향을 돕기 운동을 벌이는 거죠. 그런 법한리 제일동포들의 마음을 싣고 오사카를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복시환. 그런데 복시환이 서귀포 근해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해안경비대원들이 복시환에 들이닥칩니다.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이 올까게? 예? 요즘 안 그래도 밀수선들이 쥐새끼들처럼 몰래 드나드는데 이 배에도 밀수품들이 실려 있는 거 맞지? 아니 밀수품 맛이? 아니 이건예 그 오사카 법한리 건친회에서 우리 고향 사람들 위해서 보내는 물건들이오단게. 고향 사람들 돕는 거 좋아하시네. 몰래 들여가서 팔아먹을 속셈 아니야? 어이! 물건들 검사하고 압수해. 예. 그리고 지금 바로 목포로 배를 돌려. 그렇게 해서 해경에 납부된 복시환은 목포로 회항하던 중 기관고장으로 산지항에 잠시 입항하게 됩니다.
이때 복시환의 입항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모 씨와 한모 씨. 이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몰입애들이었죠. 일제시대에는 그 제주도의 상필법 구입이 그 목포나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오사카에서 들어오는 물품이 참 많았죠. 그런데 해방 직후에 그 도쿄에 있는 메가다 사령부는 이 대일 교역을 이제 차단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있었던 제일동포들은 일본에서 구입한 그런 어떤 물품들을 선박을 태워서 이제 제주도로 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일에 몰입애들이 이제 끼어들게 된 거죠. 밀수 선박을 단속한다는 이제 핑계를 삼아서 몰입애인 원모 씨와 한모 씨는 배에 실린 물건들을 빼돌리기 위해 밀수꾼으로 몰려 위기에 빠진 변성익을 꼬드깁니다. 저 복시안의 이신물자들 몽땅 우리한테 넘겨게. 경험은 계약금으로 300만 원 적립해 주크매. 저 아멘 공해도에 저건 나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고향 사람들한테 넘겨줄 물건들인데 어떤 공합니까 그게? 아니 걔문 이추룩 아장이 땅 밀수품이라 행 몽딱 아사가 불어도 좋아? 걔도 우린 인역 생각해낸 적립금이라도 내놓게 하는데 거참 영 세상 물정 몰라서야 왔다. 우리도 됐네 이 사람아. 한참 신랑이 끝에 변성익은 결국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몰입애들의 요구대로 계약금 300만 원에 계약하려 합니다. 하지만 몰입애들은 그마저도 깎아 결국 계약금 95만 원을 받고 복시환 물건들을 넘기기로 합니다. 문제는 배에 싣고 있는 물건들을 내리는 일. 하지만 해안 경비대원들이 지키고 있는 터라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양 경비대원들 문제가 안 돼요. 나가 책임지크라. 경우고 다른 조선 사람들도 관리도 무서울 게 하나 와서게. 그 자들이 무슨 힘이 시크니. 난 일제 때 그보다 더한 놈들 이 손에서 녹여버렸신디 지금 미국인들이라고 문제가 데크라. 걔는 물건 내리는 건 문제될 게 없고 다만 경비원들한테 줄 사례금이나 90만 원 내놔게. 아니 그건 무슨 말이라? 사례금 90만 원? 난 그건 못하크라. 당시 복시환에는 1,000만 원어치의 물건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몰입애들은 전기사제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 물건들은 모두 다른 배로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이후 제각각 다른 집으로 또 옮기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경찰 입막음용 돈을 변성익에게 요구합니다. 그 후 1월 19일 물가감찰서에서는 배에서 빼낸 물건들을 회수하려 했지만 이미 비단이나 광목 등의 고가품들은 모두 없어지고 난 뒤였죠. 이 일로 결국 변성익은 검찰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에 몰입애들이 연관돼 있고 몰입애들의 또 다른 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변성익 때문에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 검찰 조사까지 마친 몰입애는 변성익을 불러 또다시 협박합니다. 날 누구로 알아면서 박 검찰청장은 나하고 성하시오는 사이라 또 최 검사는 동창이고 인혁이 어떤 말 하신지 나가 모르카부대. 우릴 어떤 보고 하는 거라. 경만 허여 봐봐. 결국엔 누게가 이기나. 걔는 말이야 경호고 나가 미군한테 혼마디만 하면 인혁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몬딱 압수당하여 전 청장 김대봉을 파면시킨 것도 나의 넣은 건 명심하여. 이후에도 계속해서 몰입애들은 협박은 물론 물건을 인수하고 판매하기 위한 사례금과 교섭 비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947년 1월 24일 몰입애들은 물건들을 판매하기 위해 목록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몰입애들은 감 나가는 물건들로 먼저 자신들의 몫을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 총 75상자였던 물건이 20상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원모 씨와 한모 씨에게 미리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또 다른 몰입애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물건들을 가져가기 위한 일대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순간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고 물건들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말죠. 이게 점점 사회 문제가 되고 좀 험악한 상황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히려 문제가 된 몰입애들을 뭐 조사하는 신용만 내고 불구속 기소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에 이르게 되죠. 사건이 이쯤 되자 밀수품을 둘러싼 제주 몰입애들의 실상을 다룬 기사가 제주는 물론 전국에 대서특필됩니다. 이런 신문 기사를 보게 된 몰입의 원모 씨와 한모 씨. 무시거? 몰입의 천국? 일락 만금의 야망? 도대체 이 기자들은 뭘 미덩이거라? 안 들켜. 강훈번 손 봐사줘. 두 사람은 그 길로 기사를 실은 제주 신보사를 찾아갑니다. 이런 건망진 어이 기자 양반, 당신 목숨이 몇 개야? 밥줄 끊기고 싶어? 지금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긴 하고 이러는 거냐고? 어? 왜 이러는 거예요? 기자로서 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사화해 알리는 것뿐이에요. 있는 사실? 이 사람이 똥인지 물인지 분간을 못하는구만! 한 번만 더 이따 기사 신문에 올려봐. 이 신문사 확 없애버릴 테니까. 알았어? 두 사람은 또 복시환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기자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협박하는데요. 그 기자는 물가감찰서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복시한 사건에 관한 것을 중앙가서 신문에 보도했다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보도만 해봐. 당신 아버지한테 어떤 불이익이 닥치는지 보여줄 테니까. 당신들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기자로서 공적인 입장에서 보도할 것은 당당히 보도할 것이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입애들의 협박은 계속됐는데 이렇게 몰입애들이 날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배후에 누가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도인 경우에 경찰 고문관, 그 당시 페트루체 대위였는데요. 그 다음에 경찰 총수인 당시 신우균 제주 감찰청장, 이런 고위직들이 이런 사건에 깊이 개입된 것이 이제 확인되고 밝혀졌죠. 결국은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몰입애와 손잡고 이 속을 이제 챙겨온 것이죠. 특히 그 제주 경찰 내부에서는 아주 문제가 심각했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급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부각하면서 그 신 경찰 감찰청장의 사퇴를 이제 요구하죠. 결국 변성익은 군정청의 명령으로 수감돼 군정재판에서 집행유예 1년과 7만 5천 원의 벌금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몰입의 원모 씨와 한모 씨 역시 체포돼 징역 1년과 6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총 100만 원을 수뢰한 신우균 제주감찰청장은 2월 20일 결국 파면당합니다.
그리고 경무부에서는 제주도 경비 강화를 위해 충청 남북도에서 각각 50명씩 총 100명의 경찰을 제주에 파견하기에 이릅니다. 중앙경찰 파병은 그런 소요 사태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이제 주목되는 것이죠. 제주경찰 그 내부에서도 의원경찰이 내려오니까 이거 왜 의원경찰 내려오지? 이렇게 의아했다는 겁니다. 신유균 청장이 이제 중앙에서 조사를 받게 되니까 자기 결백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제주 경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모략을 하는 바람에 중앙에서 제주 경찰을 불신하게 되고 그것이 응원경찰을 파병하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 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는 3만 명의 희생자를 낸 4.3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4.3 사건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던 3.1절 발포 사건의 경찰관들이 바로 이 복시환 사건 때 파견된 응원 경찰들이었던 거죠. 복시환 사건은 간단한 사건 같지만 그 모리베이의 그 병폐, 그다음에 고위 관리들이 그 비리 행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면서 한편으로는 4.3 사건의 도화선이라고 할 수 있는 3.1 발포 사건을 유발하는 응원 경찰을 이제 끌어들이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국살이의 서름을 이기며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법헌이 출신 제1동포들이 정성스레 모아보낸 물건들. 하지만 몰입해와 부패한 고위 관료들의 농락으로 복시환 사건은 결국 4.3이라는 제주의 또 다른 참극을 부르고 말았던 겁니다.